뉴욕시에서 음식 노점상을 현재보다 1.5배 늘리는 조례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에 한인식품첨가업계 등은 소상인들의 생존을 위협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뉴멕시코주의 한 고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발표하면서 세계 곳곳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에 공급되는 식수 성분 조사 결과 건강에 치명적 해를 끼치는 과부라 화학 성분이 다량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패스트푸드 업체들이 단돈 1달러만 주면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음식들을 잇따라 선보이며 달러 메뉴가 전성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2016년에서 2017년 회계연도에 우수한 SBA 대출 실적을 낸 뉴욕 일원 한인은행들이 뉴욕 지역 SBA 대출 부문 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SBA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의 김아라입니다. 뉴욕시에서 음식 노점상을 현재보다 1.5배로 늘리는 조례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에 한인식품첨가업계 등은 소상인들의 생존을 위협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희삭 기자입니다. 7일 정치전문지 폴리티코에 따르면 멜리사 마크 비베리토 시의회 의장은 이달 말까지 자신의 임기 중에 이 조례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를 감안하면 시의회 회기는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불과 2주 안에 조례를 처리하겠다는 시의장의 움직임을 두고 정치적 업적을 남기려는 의도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5,100개인 라이센스에 3,000여 개가 추가되면 소규모 델리나 레스토랑에 미칠 영향은 엄청납니다. 뉴욕 한인식품협회의 박광민 회장은 업소 바로 앞에 카트를 세워놓고 영업하는 노점들로 지금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노점상이 지금보다 더 늘어난다면 업계 생존을 위협받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회장은 또 실제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여러 단체와 함께 조례 처리를 위한 집단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뉴멕시코주의 한 고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졌습니다. 박세나 기자입니다. 수산나 마티네스 뉴멕시코 주지사는 이번 총격이 잔인하고 끔찍한 행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티네즈 주지사는 뉴멕시코 주민들에게 아즈텍의 작은 지역사회를 통합하고 지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Our friends and neighbors of Aztec have witnessed a very heinous and horrific act. There are 2 children who have been killed. And I cannot imagine a greater pain than to lose your child. 경찰이 총격 관련 최초 신고를 받은 것은 뉴멕시코 아즈텍 고등학교의 1교시가 막 시작된 때였습니다. 총격으로 학교는 즉각 폐쇄됐으며 경찰은 신고 시점 기준 1분 내 출동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창문을 통해 학교로 진입,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총격범과 희생자들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마이클 경찰청장은 총격범과 2명의 학생이 사망했다는 것 외에 다른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부상은 없었습니다. KBTV 박세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발표하면서 세계 곳곳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세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8일 팔레스타인 시위대와 이스라엘 군인들이 예루살렘과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충돌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번 충돌 과정에서 가자지구 동부에서 30세의 남성이 총격을 받아 사망했습니다. 요르단강 서안지구, 가자와 예루살렘 지역에서 총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상당했으며 이 중 50명은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통해 8일 오후 가자와 요르단강 서안지구 30여 곳에서 폭력적인 시위가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요르단강 서안지구에는 3,000명가량의 항의 시위자들이 운집했으며 이 중 6명은 체포되고 10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가자지구에는 이스라엘 국경을 따라 수백 명의 시위대가 이스라엘 국경수비대를 향해 타이어를 태우고 돌을 던지며 행진했습니다. 이번 시위는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고 발표하면서 촉발됐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양측은 모두 예루살렘이 자신들의 수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BTV 박세나입니다. 뉴욕시 노숙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방주택도시개발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거리 노숙자는 3,936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38.7%가 증가했습니다. 시정부가 운영하는 쉘터나 개인 운영 쉘터에서 거주하는 노숙자도 72,565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2.7% 늘어났습니다. 이를 모두 합친 전체 노숙자는 전년 대비 4.1%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HUD의 린 패턴 뉴욕 뉴저지 행정관은 뉴욕시의 물가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주택시장은 가장 제한돼 있다며 이번 노숙자 통계는 그러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드블라지오 시장의 노숙자 정책은 실패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 홈리스 서비스 국장직이 1년 이상 공석으로 있다가 지난 7월에서야 조슬린 카터 신임 국장이 취임했으며 노숙자 쉘터를 호텔에 마련하겠다는 시정부의 계획은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돼 왔습니다. 또한 홈리스 서비스국 예산은 그전에 비해 2배로 늘어난 8억 8,800만 달러에 달하고 있지만 증액된 예산이 적절히 쓰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산불이 캘리포니아 일대에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세나 기자입니다. 지난 목요일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산불이 벤츄라와 산타바바라 사이의 캘리포니아 해안을 따라 무서운 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산불은 바람을 타고 101번 고속도로 주변 가파른 산허리를 타고 해변 지역 마을까지 접근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파리아 해변에 있는 수십 채의 주택의 주민들을 철수시켰습니다. 지난 7일 불길은 7,000명의 주민들이 사는 아름다운 산악마을인 오하이타운까지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화재로 466평방킬로미터의 임야가 잿더미로 변했으며 430동의 건물이 파괴되었습니다. KBTV 박세나입니다. 뉴저지주에 공급되는 식수 성분 조사 결과 건강에 치명적 해를 끼치는 과부라 화학 성분이 다량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과부라 화학 성분은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20여 년 전 미국에서 제조된 코팅 조리기구, 매트리스 등에서 검출된 뒤 지금은 사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뉴저지주의 식수로 사용되는 수도 시스템에서 이 성분이 발견된 것입니다. 연방환경보호청이 2013년에서 2015년에 실시한 식수성분 조사 결과 뉴저지 식수에는 과부라 성분 중 하나인 과부라 옥탄 술폰산이 함유돼 있고 함유량은 국내 평균 수치인 1.9%의 약 2배인 3.4%로 조사됐습니다. 과부라 옥탄술폰산은 저체중아 출산, 신장, 고환암, 간 손상, 면역체계 손상을 유발합니다. 뉴저지주 식품품질연구소는 지난달 과부라 화학성분 제재 강화의 필요성을 뉴저지 환경보호국에 제기했습니다. 주정부는 이에 따라 수도 공급 장치에 여과장치 등을 설치해 최대한 오염물질을 제거할 예정입니다. 뉴저지 웨인의 한 초등학교에서 장애 학생들을 화장실에 가두고 폭언을 일삼은 교사가 결국 해고됐습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페케닉 초등학교에 재직했던 돈나 드마크로 교사는 지난해 장애인 학생들을 교실 내 화장실 안에 가두는 벌을 가하고 동료 교사들에게 학생들을 욕설로 비하하는 발언을 퍼부었다고 웨인 학군 교육위원회가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드마르코 교사는 교육위원회의 징계는 너무 가혹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주교육위원회는 학군 측의 해당 학부모들이 드마르코 교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혹행위를 한다는 신고가 들어오면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며 이번 조치를 내리게 됐습니다. 드마르코 교사는 해당 학부모들과 연락할 수 없도록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패스트푸드 업체들이 단돈 1달러만 주면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음식들을 잇따라 선보이면서 달러 메뉴가 전성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맥도날드가 다음 달부터 달러 메뉴 판매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타코벨도 새롭게 20여 개의 달러 메뉴를 추가하겠다고 맞서는 등 패스트푸드 업계의 달러 쩐의 전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맥도날드의 경우 지난 2013년 1달러 더블 치즈버거 메뉴를 중단한 이래 5년 만에 달러 메뉴를 부활시킵니다. 다음 달부터 1달러와 함께 2달러, 3달러 메뉴를 선보이는데 그중 소시지 브리또, 맥치킨 샌드위치, 치즈버거, 모든 사이즈의 소다가 각각 1달러에 판매됩니다. 맥도날드 측은 어느 때보다 패스트푸드 체인 간의 경쟁이 가열된 상황에서 저렴한 메뉴로 고객을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미 다양한 1달러 메뉴를 판매하던 타코벨은 맥도널드에 맞서 내년 중 20여 개의 추가 달러 메뉴를 선보이고 버거킹의 경우 와퍼버거 2개에 6달러, 블랙버스트 메뉴 2개에 4달러 등의 메뉴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달러 메뉴 경쟁이 가열되는 것과 관련 경제는 호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많은 소비자들이 가성비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패스트푸드 체인들은 일단 미끼 상품을 통해 고객들을 레스토랑 안으로 끌어들여 더 많은 지출을 유도하도록 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2016년에서 2017년 회계연도에 우수한 SBA 대출 실적을 낸 뉴욕 일원 한인은행들이 뉴욕 지역 SBA 대출 부문 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보도에 김희삭 기자입니다. 7일 뉴뱅크는 연방소기업청 뉴욕 지부로부터 SBA 대출 최우수상인 피나클상을 받았습니다. 이 상은 최고 SBA 대출 실적을 달성한 은행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뉴뱅크는 올해로 5년 연속 수상을 했습니다. 뉴뱅크는 2016-2017 회계연도에만 뉴욕 지역에서 1억 1,928만 1,000달러의 SBA 대출을 달성해 부동의 1위임을 재확인시켰습니다. 한근택 행장은 지난 11년간 스몰 비즈니스와 함께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성원해준 커뮤니티 고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아은행과 뉴 밀레니엄 뱅크도 이날 뉴욕 지역 SBA 대출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노아은행은 뉴욕 지역에서 5,021만 달러의 SBA 대출 실적을 기록해 114개 대출 기관 가운데 4위, 한인은행 가운데 2위를 차지했습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는 뉴욕 지역에서 3,081만 7천 달러의 SBA 대출을 달성해 2년 연속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뉴 밀레니엄은 전체 8위, 한인은행 가운데는 세 번째로 높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뉴 밀레니엄은 지난해 자체적으로 SBA 대출을 승인할 수 있는 PLP 자격을 획득한 후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포드 자동차가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의 온라인몰에서 차를 판매할 계획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7일 보도했습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포드는 중국 항저우에서 알리바바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협약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포드는 이번 협약으로 중국 시장 공략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협약이 체결되면 알리바바 온라인몰인 티몰에서 자동차를 판매합니다. 특히 알리바바가 선보일 자동차 자판기에서도 차를 주문할 수 있습니다. 이 자판기는 주차장을 여러 층으로 쌓아 올린 형태로 포드가 직접 차량을 공급하거나 딜러를 거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는 휴대전화로 자판기에 진열된 자동차를 선택해 즉시 구매하거나 시험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알리바바는 이러한 협약에 대해 언급을 거부했습니다. 컨설팅 업체 프로스트 앤 설리번에 따르면 중국 온라인 자동차 거래는 지난해 100만 대를 돌파했으며 시장 규모는 150억 달러에 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연휴 계획은 어떠신가요? 멜라니아 트럼프가 어린이 병원을 방문해 본인의 연휴 바람을 이야기했습니다. 박세나 기자입니다. 7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인 멜라니아 트럼프가 어린이 병원을 방문해 자신의 바람을 공개했습니다.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가 연말연시를 앞두고 병원을 찾는 것은 베스 트루먼이 시작해 60여 년간 이어져 온 전통입니다. 한 10세 소녀는 영부인과의 질문 시간에 연휴 기간 중 세계 어디론가 떠날 수 있다면 어디를 고를 것이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그녀는 사람이 살지 않는 열대지방 무인도로 떠나고 싶다고 대답해 참석자의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또한 멜라니아는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더 폴라 익스프레스를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If you could spend a holiday in the war, where would you go? I would spend my holidays on deserted island, tropical island with my family.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트럼프는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올해 연휴를 즐길 예정입니다. KBTV 박세나입니다. (12월 8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7일 로어 맨하탄에서 운전 중 차선 다툼 등을 벌이다 저지른 이른바 분노 폭발 사고로 6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사건은 오후 1시경 브로드웨이와 리버티가의 교차로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이 교차로에서 포드 익스플로러와 링컨 타워카가 충돌해 포드차가 자전거 도로 쪽으로 튕겨나갔다고 밝혔습니다. 이 와중에 링컨 차량은 운전을 계속해 달리다 1명의 자전거 운전자와 2명의 차량 운전자, 그리고 3명의 보행자 등을 덮쳤습니다. 부상자들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링컨 차량 운전자는 구속 상태입니다. 경찰이 브루클린 애완동물 가게에서 새를 훔쳐 달아난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사건은 5일 오후 5시경 그라함 애비뉴의 펜랜드 매장에서 발생했습니다. 감시 카메라 영상에 촬영된 용의자는 윌리엄스버그의 애완용품 가게에서 $500 상당의 파란색 신천홍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용의자는 25세에서 35세 사이의 히스패닉 남성입니다. 그는 회색 후디와 검정색 자켓, 파란색 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WNIC 방송국 소속 2명의 인기 라디오 호스트인 레오나르도 로파테와 조나단 슈와츠가 성추행 혐의로 방송 출연 정지를 당했습니다. 이 방송국에서 매일 2시간짜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로파테는 30여 년간 호스트로 근무한 유명 방송인입니다. 슈와츠는 조나단 샤넬과 함께 주말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 방송국 더 테이크어웨이 프로그램의 호스트였던 존 호켄베리도 성추행 전력이 드러나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와 관련 WNIC의 CEO는 이번 사건을 매우 심각한 사건으로 여기고 진상을 조사 중이라며 안전한 업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루클린에서 강도 용의자가 한 여성의 가방을 강탈하려다 실패하자 여성을 질질 끌고 가는 영상이 8일 공개됐습니다. 이 강도 용의자는 4일 오전 9시 15분경 부시익 브로드웨이 근처 그레니카에서 54세의 여성에게 접근해 가방을 강탈하려 했습니다. 그 여성이 가방을 뺏기지 않으려고 매달리자 그녀를 질질 끌고 갔습니다. 하지만 여성이 거칠게 저항하자 결국 빈손으로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여성이 타박상을 입었지만 심각한 부상은 입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용의자는 25세가량의 백인 남성입니다. 그는 검정색 자켓, 후드 셔츠, 청바지, 빨강, 하얀색이 어우러진 조던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 이어지겠습니다. 뉴욕주 의회는 6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실에 뉴욕주 네일 및 세탁업소들의 환경보호시설 설치 비용 지원 법안을 전달하고 주지사의 서명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쿠오모 주지사가 앞으로 30일 안에 이번 법안에 서명하면 입법 절차가 마무리돼 시행이 확정됩니다. 지난 4일 뉴저지의 한인 세탁소에 무장강도가 침입해 현금을 강탈해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10분께 뉴저지 소재 한인 운영 메트로 클리너스2에 강도가 들어와 칼로 한인 종업원을 위협해 금정 등록기에 있던 현금 전액을 챙겨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뉴저지 알파인에서 50대 한인 남성이 졸음운전으로 사망했습니다. 뉴저지 고속도로 순찰대에 따르면 6일 오전 7시께 알파인 팰리세이즈 인터스테이트 파커웨이 북쪽 방면 도로 옆 숲속에서 김 씨의 차량과 김 씨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이날 졸음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JFK 국제공항의 운영권 인수를 추진합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최근 뉴욕 주정부와 뉴저지 항만청이 진행하는 JFK 공항 리노베이션 프로젝트 입찰 참여 제안서를 전달했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한인사회의 주요 인사분들을 모시는 시간 포커스인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버겐 아카데미의 한인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시려고 세 분 다시 나오셨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번 더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뉴저지 수석부회장 김광호입니다. 저는 뉴저지 한인상록회 회장 권영진입니다. 네, 시민참여센터 프로그램 디렉터 장성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버겐 카운티에서 일어난 그 인종차별 발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모셨는데요. 지금 현재 그 버겐 아카데미에서의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그 사건에 대해서 버겐 아카데미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동안 학부모님들한테 공식 서한이 최근에 또 나간 적이 있는데요. 학교는 그 사건이 일어난 직후 바로 학교에서 해야 될 일을 다 하였다. 학부모님과 피해 학생들과 미팅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해당 선생님, 교사에 대해서 처리를 바로 하였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 당국에서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취할 수 있는 뭐 affirmative action이라고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모든 necessary한 스텝들을 다 밟았기 때문에 이 사건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뭐 숨기려고 했다거나 뭐 그런 적이 절대로 없다. 본인들이 할 일은 다 했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아, 그러면 현재 그 해당 교사는 수업을 또 진행 중인가요, 계속? 예, 이 사건이 있은 이후로 학교가 취한 첫 번째 조치는 일단 그 선생님을 그 11학년 클래스였는데 11학년 클래스에서는 일단 제외시켰고 그 저학년인 9학년 내지는 10학년 클래스로 이제 새롭게 그 클래스를 가르치고 계신데 여전히 스틸 그 동일한 클래스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선생이 이제 저학년에서 가르칠 때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사관이 들어가서 이 선생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럼 이런 대응이 굉장히 좀 소극적인 대응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여러 한국 학생들한테 I hate Korea라는 인종차별을 벗어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hate crime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욕적인 언사를 반복해서 한두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반복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당국이 이거를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지는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당국이 처했던 그 조치들이 너무나 이제 미미했다. 그리고 이제 해당 그 피해 학생들이 학부모들과 동시에 이제 사과를 해당 교사한테 요구했을 때 서면으로 공식으로 요구했을 때 그 해당 교사는 일단 서면으로 공식 사과하는 거는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피해 학생들한테 이제 구두로 미안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거는 이제 학교 당국에서 선생님이 사과했으니까 끝난 일이 아니냐 또 이렇게 받아들이는 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또 이 피해 학생은 이런 구두로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하는 사과는 받지 않겠다. 또 이렇게 나섰던 학생도 있었습니다. 아,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버겐 카운티 의회 역할을 하는 프리홀더 정기 미팅이라는 게 있어서 여기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시킨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버겐 카운티 정부의 의회 역할을 하는 의회를 프리홀더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프리홀더는 매주 수요일 저녁에 공청회 미팅이 되어 있고 버겐 카운티 주민이라면 누구든 참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프리홀더 미팅에 이 한인 사회에서 다수가 참석하여 이 문제를 공론화하기로 계획을 했었고 이 소식을 듣고 프리홀더 측에서도 이 사안을 정식 안건으로 올려서 논의를 하겠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요구한 사항 중에 하나는 카운티 프리홀더뿐만 아니라 이 버겐 카운티 아카데미를 관할하는 학군의 교육위원회에서 저희가 서한을 발송한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에 대해서 앞으로 이 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교직원들의 culture training, sensitivity training을 조금 현재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은 그 현행 프로그램에 대한 이 effectiveness를 저희가 굉장히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조금 더 한층 강화된 제대로 된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요구했고요. 그리고 아까 김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이런 비슷한 사건이 전국적으로 몇 번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인 선례도 많이 찾아봤었는데 LA 같은 경우에도 교사가 수업 중에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해서 그 해당 학생들이 실제로 소송을 걸었고 법적 소송을 걸린 학군 측에서 합의를 봐서 총 21만 불의 합의금이 나와서 법정까지는 가진 않았고 합의가 됐고요. 비슷한 케이스가 아리조나나 뉴저지 등에 이미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사건을 알게 되었을 때 저희 시민참여센터 측에서는 법적 대응도 고려를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학교 측과 그리고 버겐 아카데미를 관할하는 카운티 정부 측과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되어 이렇게 현재 이야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네. 그럼 이게 정말 이번 문제뿐만이 아니라 예전에도 굉장히 종종 있었던 일로서 저희가 그냥 가볍게 넘기면 절대 안 되는 문제겠네요. 네, 그렇다면 이런 공론화를 위해서 이런 공론화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길 바라는지 한인사회의 입장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태의 심각한 부분은 선생이 학생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뭐 어린애들 친구들끼리 하는 얘기하고 차원이 틀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학교 당국이나 당사자는 그렇게 사태 심각성을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 4가지로 압축해서 저희들이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첫째는 해당 학교와 교육당국은 이 사태의 심각성과 잘못에 대해서 그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 학생 및 학부모들을 포함한 한인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를 합니다. 두 번째는 학교 교사들과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문화적 편견과 감수성 훈련 및 교육을 의무화하며 그 의무 규정이 30일 이내에 교육위원회에 결의안으로 채택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해당 교사의 해임과 더불어 그 교사의 인사 기록에 이 문제를 명문화하고 학교 당국의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검토, 또 교육당국과 책임 교사의 공개 서면 사과, 그리고 한인사회와 버겐 카운티 정부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해 주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이 사건에 대한 전말을 정식으로 알리고 한인사회의 요구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취해질 앞으로의 계획과 그 단계를 서면으로 모든 버겐 카운티 버겐 아카데미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전달해 주길 바란다는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인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굉장히 필요한 사건이라고 보겠습니다. 오늘 세 분 포커스인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뵐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계속해서 뉴욕과 뉴저지의 날씨 전해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12월 8일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